글로벌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미국 경제는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미국 포드 자동차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니켈 처리 시설에 45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SVB와 시그니처 은행 연쇄 파산 사태 이후 중형 규모의 지역은행에 대한 당국의 감독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늘었습니다. 이는 전주 대비 7천 건 증가한 수준으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리를 찾아라 진행의 박지원입니다. 오늘 뉴욕 시장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마감까지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이야기는 오늘 신광섭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광섭입니다. 네. 오늘 제 의상 마음에 드시나요? 네, 진짜 원리 같습니다. 네. 정말 원리 같기도 하고 네. 오늘 시장과도 유사하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뭐 기분이 좋아지는데 저한테 좀 얘기를 하시지 그랬어요. 그래도 빨간색 넥타이도 메고 오게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오늘 코트 매칭 맞춤을 좀 했어야 됐는데 맞습니다. 아쉽게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은 좀 맞춰줬어요. 제 의상과 함께. 네, 맞습니다. 뭐 정말 뭐 무당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미국 시장 자체가 양 그 3대 증시가 이제 골고루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상승에 대한 주요 배경은요, 뭐 딱 그냥 하나 같아요. 경제 지표가 안 좋았다. 그걸로 해서 bad is good new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나쁜 게 좋은 것이다라는 이런 또 월가의 또 요즘은 최근 유행하는 격언이겠죠. 지표가 안 좋으면 오히려 연준에서 긴축을 조금은 다시 또 둔화될 가능성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제 3대 증시가 골고루 올랐습니다.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좀 둔화됐던 부분들이 뭐냐면 그 은행 관련된 부분들. 이제 또 이제 시그니처 은행 중에서 조금은 더 등급이 올라가 있는 찰스 슈왑이라는 또 이제 금융증권 회사가 있는데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거기가 좀 네, 시장 이야기 앞서 다뤄드렸고요. 그럼 네. 본격적으로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마켓워치에서 나왔습니다. 기사 잠시 후에 나오도록 하겠고요. 제목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 Jobless Claim, 실업 건수 관련 이야기인데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니 수치 보이시죠? 지난주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8천 건을 나타났습니다. 키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치는 전주 대비해서 7천 건 증가한 정도인데요. 20만 건을 하회하는 건수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노동시장이 과열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만연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CNBC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려는 연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치가 나오면서 고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목표가 무색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연준의 고민은 더 커지게 되고 있습니다. 통화 긴축을 멈추자니 인플레이션이 부담이 되고 네. 또 긴축을 지속하자니 은행권 위기가 걱정인 딜레마 때문입니다. 그림 함께 보도록 하죠. 빅스는 시장이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3월에 19로 시작을 했다가 은행 위기가 정점이었던 당시 3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은행권 불안이 안정됐다고 평가한 걸까요? 19 수준으로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이처럼 시장의 불안이 진정되면서 낙관론도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증시평론가 짐 크래머입니다. 골드만삭스의 펀드 매니저 출신의 방송인으로 월가의 소위 미친 소라고도 불리는 인물인데요. 짐은 간밤에 SVB의 몰락이 결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앵커님, 이 네. 빅스 지수도 그렇고 이제 짐 크래머도 오히려 은행권 불안이 긍정적인 시너지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시의 긍정적인 플로우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도 계속 뭔가 인하가 오히려 호재는 아니다라고 바라보시는 거고 네. 많은 분들이 2,500 갈 수 있나요라고 시청자분들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오늘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못 갈 것 같은데요. 아.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못 갈 것 같고 오늘 빨갛게 물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다음 주엔 갈 것 같다. 아. 네. 요즘에 왜 그러냐면 워낙 지금 무지성 선물 옵션에 대한 외국인들의 그 드리블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왔다 갔다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 이제 윈도우 드레싱 약간 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글쎄요, 오늘 뭐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오늘 나오게 된다면 2,500을 가능하겠지만은 2,500 가기 위해서는 코스닥이 빠져야 됩니다. 예, 코스닥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왜 2,500 못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코스닥이 워낙 지금 수급이 다 거기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원래는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면은 코스닥이 좀 쫓아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반대거든요. 예, 그래서 코스닥이 좀 밀려야지. 그러면 제가 또 욕을 먹어요. 왜냐면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가 또 밀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오늘은 적당한 폭으로 그리고 다음 주 한번 조금 도전하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 중반이 오히려 2,500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 함께 다뤄드렸습니다. 신광섭 앵커와 첫 번째 이슈 다뤄드렸고요. 이어서 파이낸셜 타임스의 주요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죠. 박재은 아나운서입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의 헤드라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이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세를 보였다라는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독일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를 하면서 전월 대비로는 좀 하락하는 수치를 보였는데 오늘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에서는 유럽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추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먼저 유럽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EU agrees to compromise on nuclear energy. 유럽 연합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본문에서는 2030년 재생에너지의 비중 목표치를 기준 32%에서 42.5%로 상향했다라고 합의를 했는데요. 키포인트 볼까요?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EU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 22%가량이었던 점을 고려했다면 2030년은 거의 2배나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작년에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고 나니 생각이 든 게 아니 러시아산 화석 연료 탈피를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재생에너지를 조금 더 빠르게 늘려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위기의식이 맞물린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이제 기자님, 유럽에서 신재생의 속도가 조금씩 더 빨라지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다뤘다시피 전기차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겠다는 게 EU의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그런데 또 이게 끝이 아니죠. 다음 키포인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는 이번 계획에 저탄소 원자력의 수소 역할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독일은 풍력 그리고 태양광처럼 다른 신재생 에너지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가 될 수 있다고 반발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유럽에서는 아직 원전에 대한 시각으로 분열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독일이 나섰습니다. 내달 중순에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최종적으로 중단을 하고 원자력 발전에서 손을 뗀다는 말입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뒤에 보이시는 분은 독일 환경장관인데요. 이번 발표로 탈원전을 둘러싼 수십 년간의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독일의 탈원전 행보 그리고 이로 인한 폐기물 이슈도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님. 네, 탈원전 이 부분 또 독일에서 굉장히 추진해 왔던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네, 유럽의 신재생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어떤 향방을 보일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어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슈들 함께 박재은 아나운서 하시죠. 네, 다양한 이슈들,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소식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화면으로 보시죠. 이번에 포드 소식입니다. Ford invest in 4.5 billion. 인도네시아에 포드가 6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본문에서는 아예 South Korea라고 써 있는데요. 한국의 두 기업이 언급됩니다. 바로 현대차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다음 키박스 보도록 하죠. 왜 인도네시아냐? 세계 최대 니켈 보유국으로 채굴 비용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활용해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인 니켈을 구하러 간 겁니다. 투자 이후 무려 200만 대의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남의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내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인가요? 네, 이제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여기에 쓰이는 광물들 그리고 원자재들에 대한 전쟁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 오늘은 전기차 그리고 에너지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전기차 이슈까지 저희 짚어드렸고요. 관련된 한국 기업까지 이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